탁구 구력 5년이 넘은 사람에게 난 어떤 운동이든 최소 5년은 해봐야 조금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냥 5년이 아니다. 기준은 있다. 헬스를 예로 들어보자. 1년 회원권을 끊어놓고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사람이 헬스를 논하는 건 조금 이상한 일이다. 운동은 등록했다고 몸에 쌓이지 않는다. 꾸준히 나와야 하고 반복해야 하고 몸이 그 시간을 생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헬스장을 다녀도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느냐에 따라 몸은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는 관절을 망치고 누군가는 몸을 살린다. 운동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한다. 그렇게 식단 관리, 금주, 금연까지 함께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운동이 몸을 더 망가뜨리기도 한다. 그러니 5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다. 제대로 반복한 시간, 제대로 배운 시간, 몸이 조금씩 바뀐 시간,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 다시 탁구로 돌아와 보자. 나는 탁구도 꾸준히 탁구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다. 비 오는 날도 나오고, 몸이 조금 피곤해도 나오고, 오늘은 잘 안 맞을 것 같아도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남는다. 잘 치는 사람보다 오래 나오는 사람이 무섭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꾸준함은 어느 날 몸의 리듬이 된다. 그리고 선출 관장님께 꾸준히 레슨을 받는 사람. 게임은 하루에 한두 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연습으로 채우는 사람. 회원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먼저 다가가서 연습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좋다. 탁구장에서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괜히 거절당할까봐. 괜히 민폐일까봐. 괜히 못 친다고 보일까봐.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부끄러움보다 연습을 먼저 선택한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탁구를 남의 시선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 누가 누구를 이겼는지, 누가 누구에게 졌는지, 그 비교에 자기 감정을 다 걸지 않는 사람. 탁구장은 이상하게 순위표가 없어도 사람들 머릿속엔 늘 순위표가 있다. 누가 몇 부인지, 누가 누구를 이겼는지, 누가 요즘 올라왔는지. 그런 이야기는 늘 돈다. 하지만 진짜 오래가는 사람들은 그 순위표보다 자기 몸의 변화를 더 본다. 어제보다 발이 조금 먼저 갔는지, 지난달보다 공이 덜 급했는지, 예전보다 힘을 덜 쓰고도 공이 나갔는지. 그런 걸 보는 사람이 결국 깊어진다. 네트 맞고 넘어간 공, 엣지로 끝난 공. 그런 공에 정중히 사과할 줄 아는 사람도 좋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 속에 탁구를 오래 칠 사람의 리듬이 보이기 때문이다. 탁구는 상대 없이 할 수 없는 운동이다. 내가 아무리 잘 치고 싶어도 상대가 있어야 공이 오고, 상대가 있어야 랠리가 이어지고,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배운다. 결국 좋은 사람만이 좋은 탁구를 오래 배운다. 실력은 라켓에만 묻어나는 게 아니다. 태도에도 묻어난다. 탁구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 40살이 넘어서 처음 라켓을 잡은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때 1년 정도 탁구를 접했던 사람이 40대가 되어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20년을 쳤어도 실제 연습 시간은 많지 않고, 누군가는 5년밖에 안 됐어도 압도적인 반복을 해왔다. 그러니 탁구는 단순히 구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얼마나 오래 쳤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반복했느냐가 중요하다. 같은 5년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간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몸이 바뀐 시간이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최소 5년 이상 탁구를 꾸준히 해본 사람만이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탁구의 성장은 기술을 많이 배우는 과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의 변화에 가깝다. 처음엔 공만 보인다. 공이 빠른지, 느린지,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엔 힘이 보인다.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왜 어떤 공은 무거운지, 왜 세게 쳤는데도 가벼운지. 그리고 마지막엔 리듬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탁구는 조금 다른 운동이 된다. 첫 번째 성장. 어떤 공이 오느냐에 따라 발이 위치를 잡을 수 있는가. 처음 탁구를 배우면 사람은 팔로 공을 해결하려 한다.
공이 오면 손부터 나간다.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팔이 먼저 공을 잡으러 간다. 그래서 항상 늦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치는 것 같은데 몸 안에서는 순서가 다 꼬여 있다. 공이 오고 눈이 놀라고 팔이 급해지고 발은 뒤늦게 따라온다. 그러니 공은 맞아도 무겁지 않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다. 짧은 공인지, 긴 공인지, 몸 쪽으로 오는 공인지, 바깥으로 빠지는 공인지, 상회전인지, 하회전인지, 공이 성질에 따라 발이 먼저 자리를 만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이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몸이 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 때문이다. 탁구에서 좋은 자세란 폼이 예쁜 자세가 아니다. 사진 찍었을 때 멋있는 자세도 아니다. 좋은 자세란 다음 공을 칠 수 있는 위치에 몸이 먼저 도착해 있는 상태다. 공이 오기 전에 발이 길을 열고 몸이 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서 손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이게 첫 번째 성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장은 얼마나 세게 치느냐가 아니다. 공에 따라 몸이 위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다. 발이 자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탁구는 조금 편해진다. 공을 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장. 어떤 공이 오느냐에 따라 힘 전달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가. 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한 근력이 아니다. 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다. 초보자는 보통 한 가지 힘만 쓴다. 세게 치려고만 한다. 공이 오면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크게. 하지만 탁구에서 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힘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짧게 치는 힘, 길게 감는 힘, 몸을 닫으며 보내는 힘, 몸을 열며 보내는 힘, 순간적으로 터트리는 힘, 흐르듯 연결하는 힘. 같은 포핸드인데도 상황에 따라 힘의 형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스매싱은 손과 허리의 직선적인 합으로 나간다. 짧고 강하다. 순간적으로 힘을 모아 공을 뚫고 지나간다. 반면 드라이브는 다르다. 드라이브는 다리, 허리, 손까지 이어지는 곡선의 합으로 나간다. 공을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아 올리고 끌고 가고 회전과 방향을 함께 만든다. 이때 사람은 처음으로 느낀다. 아, 힘에도 종류가 있구나. 그 전까지는 강한 힘과 약한 힘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짧은 힘과 긴 힘, 직선의 힘과 곡선의 힘, 막는 힘과 보내는 힘, 기다리는 힘과 먼저 들어가는 힘이 구분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두 번째 성장은 얼마나 강한 힘을 쓰느냐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방식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이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탁구는 조금 더 섬세해진다. 무조건 세게 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에 맞는 힘을 꺼내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 탁구가 꽤 재밌어진다. 공 하나에 여러 가지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장. 고수의 미묘한 차이를 몸으로 느끼는가. 여기부터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왜냐하면 이건 눈보다 몸이 먼저 이해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고수들이 다 비슷해 보인다. 공이 빠르고 실수가 적고 잘 친다. 그 정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차이가 느껴진다. 누군가는 크게 안 치는데 공이 무겁다. 누군가는 움직임이 작은데 계속 먼저 와 있다. 누군가는 힘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블록이 밀린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미묘함을 느낀다. 준비가 반박자 빠른 차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차이. 라켓이 잠깐 멈추지 않는 차이. 호흡이 이어지는 차이. 공이 러버에 닿는 시간이 짧은 차이. 공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짧게 보내는 차이. 발은 움직이는데 상체는 조용한 차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인다기보다 느껴진다. 정말 이상한 건 이 차이들은 눈으로는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직접 받아봐야 안다.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 왜 저 사람 공은 편하게 오는 것 같은데 무겁지? 왜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왜 저 사람은 안 흔들리지? 이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실 진짜 탁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성장은 위치를 배우는 단계고, 두 번째 성장은 힘을 배우는 단계고, 세 번째 성장은 흐름의 차이를 느끼는 단계다. 위치를 배우면 공을 칠 수 있게 되고, 힘을 배우면 공을 다르게 보낼 수 있게 되고, 흐름을 느끼면 상대의 시간까지 흔들 수 있게 된다. 결국 오래 친 사람들은 마지막에 비슷한 말을 하게 된다. 탁구는 큰 차이로 결정되는 운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가 계속 이어져서 무너지는 운동이라고. 한 번의 큰 실수보다 반 박자 늦은 준비가 반복될 때 무너진다. 한 번의 멋진 공격보다 작은 위치 선정이 계속 맞아떨어질 때 이긴다. 큰 소리 나는 공보다 조용히 무거운 공이 더 오래 남는다. 탁구는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재밌다. 나는 탁구에 대해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 헬스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야 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하고, 누군가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운동하고, 누군가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한다. 탁구도 마찬가지다. 탁구장을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건 아니다. 물론 탁구는 헬스와 다르게 경쟁이 있고 승패가 존재하는 운동이다. 점수가 있고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탁구의 목적이 반드시 누군가를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이고, 조금 더 즐겁게 웃기 위해서이며, 조금 더 숨을 크게 쉬기 위해서다. 탁구를 하며 사람들과 웃고 땀도 흘리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탁구라고 생각한다. 라켓을 잡는 이유가 항상 승리일 필요는 없다. 어떤 날은 그냥 하루를 털어내기 위해 치기도 한다. 어떤 날은 사람들과 웃으려고 치고, 어떤 날은 내 몸이 아직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려고 친다. 그것도 탁구다. 반대로 너무 게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대부분 비슷하다. 과정을 생략한 채 빨리 강해지고 싶어 한다. 반복은 지루해하고 기본기는 답답해한다. 레슨은 받기 싫어하고 어려운 동작은 멋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프로 선수 흉내부터 내려고 한다. 그리고 가끔은 네트 맞고 넘어간 공, 엣지로 끝난 공까지도 자기 실력으로 이겼다고 말한다. 물론 게임은 게임이다. 점수는 점수다. 이긴 건 이긴 것이다. 하지만 오래 탁구를 친 사람들은 안다. 운 좋게 들어간 공은 그날의 점수는 만들 수 있어도 그 사람의 탁구를 만들지는 못한다. 진짜 실력은 운 좋게 들어간 공보다 반복되는 흐름 안에서 드러난다. 결국 탁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운동이라기보다 자기 몸을 이해해가는 운동에 가깝다. 급했던 사람이 조금 덜 급해지고, 힘으로만 치던 사람이 리듬으로 준비하게 되고, 이기기 위해 조급했던 사람이 과정을 즐기게 되는 것. 나는 그 변화가 탁구의 진짜 재미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상대를 이기고 싶어서 시작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래 치다 보면 이상하게 방향이 바뀐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어제의 내 급함을 조금 이기는 것. 상대의 점수보다 내 몸의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다. 잘난 척보다 연습을 더 좋아하고, 결과보다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 게임 이긴 날보다 몸이 편했던 날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런 사람들은 네트 하나에 크게 으스대지 않고 엣지 하나에 자기 실력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다시 준비한다. 다시 자세를 낮추고, 다시 공을 보고, 다시 발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은 이상하게도 세게 치지 않아도 묵직하다. 말도 그렇다. 오래 남는 사람들의 말은 크지 않아도 묵직하다. 탁구도 결국 사람을 담는다. 급한 사람의 공은 급하고, 흔들리는 사람의 공은 흔들리고, 준비된 사람의 공은 조용히 무겁다. 그래서 나는 탁구를 오래 친다는 것이 단순히 공을 잘 치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일, 조금 덜 급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오래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 그게 탁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성장이라고 믿는다.
2026년 5월 14일 제하의 오늘 생각입니다.